네,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들을 직접 또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종목 돋보기입니다. 먼저 실무재 고수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힌트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자, 이 회사는 3천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툴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이제 AI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부별 매출 구성을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48%, 게임이 23%, 커머스가 9%, 포털이 6%로 이제 구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의 AI 기술에서의 어떤 차별성을 이야기하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체 제작 스튜디오가 있다는 점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AI 스튜디오에서 이제 AI 생성 모델을 활용한 AI 휴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페르소 AI 같은 경우에는 실존 인물의 복제, 그리고 이제 가상 인물 생성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말과 영상을 정확하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금융 또는 이제 시니어 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AI 스튜디오는 AI 휴먼 영상 제작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독점적인 AI 휴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자,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 팀즈 외에도 MS의 주요 어플리케이션 탑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AI 비디오 트랜슬레이터인데요. 자, 영상 콘텐츠 발화자의 음성을 추출하고 이제 번역을 해서 해외 언어로 자동으로 더빙 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총 27개 이상의 이제 언어로 번역 및 음성 복제가 좀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제작의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르소 AI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오픈한 이후에 6개월 동안에 이제 누적 현수가 2만 명에 달했는데, 자, 올해 1월까지 보시면은 거의 4만 명으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60% 이상이 해외 고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검색 쪽에서는 이 시장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 퍼플렉시티, 그리고 라이너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스트 소프트가 한국판 퍼플렉시티를 꿈꾼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AI 검색 시장에서 이제 도전장을 던진 한국판 퍼블릭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앨런 같은 경우에는 포털 검색 서비스인 줌이 10년간 쌓은 검색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제 만든 AI 이제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3천만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알툴즈와 연계를 해서 이제 마케팅 및 B2C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AI 검색 서비스는 이제 구글의 광고 검색 시장을 이제 잠식할 걸로 전망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에는 그만큼 높은 기업 가치가 부여가 될 전망입니다. 자, 한국어 LLM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오픈코 LLM 리더보드에서 이제 국내 1위, 그리고 이제 글로벌 3위를 기록한 또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적인 타이밍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뭐 기대감들이 많다 보니까요. 뭐 AI가 계속 이슈도 됐고요.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이게 주봉인데요. 자, 항상 이제 연초에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빠짐으로써 이제 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다시 넘고 위로 다시 이제 트라이 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매수는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초반에서 이제 보시고, 매도는 최소한 1차적으로 3만 원까지는 일단은 트라이 할 거고, 이제 뚫은다 그러면 더 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가운데 시무제 고수의 첫 번째 종목 이스트 소프트를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고르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아, 네네. 잘 아시는 이제 한컴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를 주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사실 MS 오피스가 이제 해외 쪽은 이제 거의 독점 시장인데 말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한컴 오피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2년 전부터 이제 AI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한번 언급을 하셨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재차 등장을 한 건데 계속해서 어떤 투자 가치를 높게 보고 계시는 거겠죠. 네, 이제 주 제품을 보시면은 이제 AI 오피스 제품인 한컴 독스 AI,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질의응답 솔루션인 한컴 PDR, 자 그리고 이제 자체 기술 생성형 AI 제품인 한컴 어시스턴트, 자 이렇게 구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AI 서비스를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한 20여 개 고객사와 이제 실증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상업화를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의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 프랑스 본사 기업인 미스트랄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랑 협력을 해서 이제 이 회사의 AI 기술을 이 한컴 어시스턴트에 접목을 해서 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금 도모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분야에서는 현재 이제 그 인텔의 주요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컴 어시스턴트의 온 디바이스 확장성 테스트를 이제 초기 버전부터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AI PC 시장 확대에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의 실적 성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일단 역성장 없이 개선세가 꾸준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회사는 이제 PR 한 10배 초반 수준의 어떤 숫자가 나오는 탄탄한 어떤 그 AI 소프트웨어 업체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3,450억,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한 12% 증가, 그다음 영업이익이 한 580억으로 전년 대비 한 26% 정도 성장세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은 PER 한 10배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종목 한글과 컴퓨터는 일단은 AI 모멘텀에 기반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들어보고 있는데 혹시 AI 쪽 외에도 관심 가져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우주 관련주로도 또 일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이제 한컴 인스페이스라는 회사를 두고 있는데, 자, 우주 및 드론 관련 전문 계열사입니다. 자, 이 한컴 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세계적인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랑 협력을 해서 22년도에 한국의 첫 민간 관측 위성인 세종 1호를 발사를 했고요. 자, 올해에도 이제 세종 2, 3호를 또 추가적으로 발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우주 탐사 기업인 일본의 이 아이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 손잡고 이제 또 달표면 영상 분석 그게 지금 나서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스페이스를 통해서 달 궤도 위성을 또 발사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 데이터 기반의 우주 탐사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시무제 고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모멘텀들을 쭉 만나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기술적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차트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한글과 컴퓨터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도 좀 비슷합니다. 자, 작년 초에 AI 기대감으로 크게 뽑았다가 또 빠졌다가 올랐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여기도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하락 추세선을 일단 뚫고 네. 새롭게 지금 이제 추세를 좀 만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매수 시점을 보시면 한 2만 2천 원, 뭐 2만 원 초반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뭐 1차적으로는 뭐 2만 7천 원, 추가적으로 또 3만 원까지도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시무제 고수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 저희가 좀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시무제 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이제 사인앱 소프트라는 네네. 회사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문서의 생성 그리고 인식 편집용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제 본업 같은 경우는 문서가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신사업으로 AI 기반의 그 문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현재 그 매출 구성을 보시면요, 이제 문서 뷰어가 60%, 그다음에 문서 필터, 에디터, 이제 OCR 부문이 각각 12%로 좀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혹시나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나 이런 위험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가총액이 사실 조금 천억이 약간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변동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 기대감, 어떤 테마보다는 이 숫자가 확실하게 좀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PER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하방은 어느 정도 하락 리스크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의 확약 물량이 출회가 얼마나 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 상장한 지 3개월이 됩니다. 즉 뭐 1개월, 2개월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물량 부담도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담이 적다는 요인들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뭐 따라가는 그 흐름에 같이 가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먼저는 이제 문서 뷰어의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제 독보적인 1위 이 업체인데요. 자, 25년 동안 약 7천 개 이상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다수의 또 레퍼런스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문서 뷰어 시장 점유율이 이제 독보적인 1위인데 시장 점유율이 한 80% 달하고요. 그다음에 문서 필터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하고요.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건 재구매율이 99% 거의 다 산다는 거죠. 이 회사의 어떤 영위하는 사업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자, AI 쪽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이제 연내 이제 AI 신사업 모멘텀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즉 그 기업 문서 데이터를 이제 AI에 활용 가능하게 바꿔주는 그 도큐 애널라이저 국내 기업 취향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문서 솔루션을 넘어서 이제 AI 플랫폼 기업으로 한 번 더 도약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 LLM 모델을 활용한 이 다트 포인트 AI라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 다트 포인트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또 AI가 이를 분석을 해서 이제 엑셀이라든가 워드 같은 어떤 유용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부문별 매출액을 사업부별로 뭐 알려줘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엑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트의 실제 사용자들에게 어필할 만큼 충분히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촉매가 될 거다. 그리고 현재 매출 구조는 지금 이제 B2B라든가 B2G가 거의 각각 50%씩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매출 구조에서 이제 B2C가 또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앱 소프트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볼까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 차트 보시면서 구간대를 좀 잡아주시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 19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3개월이 좀 되고 있고요. 자, 주가는 지금 이제 공모가가 24,5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거의 한 3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라인 그 18,000원 요 라인 언더에서만 사시면은 충분히 이 공모가인 24,000원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세 가지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혹시 또 준비하신 종목 있을까요? 소개 들어볼게요. 네, 이제 AI 소프트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이제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변동성과 이 중소형주의 좀 부담을 좀 느끼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올해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는 하지만은 주가는 또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묵직하게 한 1년 이상 묻어두면은 큰 폭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형 건설주를 꼭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무제 고수의 꼭 사야 할 주식, 꼭 사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무제 고수가 선정한 꼭 사야 할 주식 만나보도록 하시죠. 앞서서 대형 건설주다 하셨는데 뭐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건지 힌트 좀 주시죠. 예, 이 회사는 이제 뭐 국내 가장 대표적인 이 종합 건설 회사로 이제 네. 뭐 토목이라든가 이제 건축 주택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플랜트, 에너지까지 이제 다양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사 중에서 이제 대형 원전 뭐 관련해서 이제 유의미한 수주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유추가 될지 궁금해지는데 실적에서도 어떤 강점이 있는 건지 예상되는 긍정적 부분들을 좀 네, 짚어주세요. 먼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빅베스로 인해서 이제 올해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가 됩니다. 자, 빅베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목욕을 이제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이제 더러운 것들을 다 떨은 겁니다. 즉 이제 보통 이제 그 CEO가 어떤 기업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은 자, 다음 연도의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의 기존의 어떤 누적 손실이라든가 또는 이제 향후에 이제 발생 가능한 잠재 부실 요소들을 다 비용을 반영을 해서 그 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안 좋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제 자신의 공적을 부각시키는 전략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4분기 이 어떤 대규모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이제 분기 영업 적자가 무려 1.7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도 이제 영업 적자가 1.2조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은 자, 회사 측에서는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18조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암시하는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작년에 24년도에 그래서 23년 그죠? 23년 만에 첫 연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 정도면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부실을 모두 다 떨었다. 자, 모두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와 이제 자회사의 CEO가 또 새로 부임을 해서 이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가 또 3월 말에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중장기 전략이라든가 또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꼭사주에서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건설사 중에서도 대형 원전과 관련해서 수주가 독보적일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원전 사업이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원전 공사에서 가장 많은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유일한 수출 프로젝트였었던 그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 4기도 모두 시공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자국의 원전 수주권은 동사가 모두 건설하기로 시공하기로 약속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동사는 이제 전 세계 대형 원전 노형을 모두 커버 가능한 글로벌 유일의 시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또 이제 불가리아의 2기
이 원전 수주가 또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홀텍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원전 해체 또는 이제 SMR 시장 진입도 상당히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시무제 고수가 선정한 꼭 사주, 꼭 사야 할 주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무제 고수의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 대주주의 주식 증여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라입니다. 이 국내 주식시장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 대주주가 자식들에게 지분을 상속 또는 증여하기 전까지는 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증여를 할 때는 이제 상장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쌀 때 증여가액이 작아져서 증여세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들은 전략적으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향후 3개월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회사의 내부자들은 외부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바닥 및 이 주가의 변곡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증여세를 낼 때의 기준 가격은 그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2개월과 직후 2개월의 종가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고요. 또 증여세는 증여일 3개월 뒤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직전 2개월 주가는 충분히 낮고 직후 3개월 이후의 주가가 긍정적인 경우에 증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대주주의 증여 시점은 주가가 최저점이고 3개월 이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증여 시점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세진중공업의 증여 시점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말에 세진중공업의 대주주는 자식에게 약 13%가량의 지분을 증여를 했는데요. 이 세진중공업은 데크하우스 등과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당시 3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했지만은 4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증여 시점이 주가가 최저점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조선업종의 턴어라운드 힘입어 주가는 약 2.5배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주주의 증여 시점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커뮤니티에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